자, 소액으로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을 지금 여주님께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사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미혼, 20대예요. 수도권에 첫 집 마련 성공. 요즘에는 20대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네네. 재테크에 대한 정보들도 많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20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종잣돈이 적잖아요. 네네. 적으니까 어떻게 해야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네.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고민을 한번 읽어드리면 첫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종잣돈이 적어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투자로 매수를 해놓고 싶다. 그런데 종잣돈 5천만 원. 그래도 뭐 20대에 5천만 원 모았으면 잘한 거죠. 그냥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 거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모은 돈은 아직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는 5천만 원이면 좀 적다고 느껴지고, 하지만 이런 고민은 대부분 또 20대 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5천만 원으로 수도권 내 집 마련했던 거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톡은 뭐예요? 카톡은 아, 네. 본인이 이제 강의를 듣고 실제 손품 팔고 임장을 아, 다니면서 네네. 여러 5천만 원을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들을 많이 임장을 다녔던 거예요. 네네. 자,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네요. 5천만 원이지만 서울 출퇴근 가능죠? 이게 조건이었나요? 그건 아닌데 이제 본인이 지금은 당장 실거주를 하지 않지만 네네. 혹여나 나중에 또 실거주를 할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첫 집은 수도권에서 네.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한 서울이면 좋지만 네. 서울과 이제 수도권 중에서 비교를 해서 이제 네. 매수를 한 거죠. 네, 서울이 안 된다고 하면 출퇴근이 좀 그래도 용이한 지역이면 좋겠다라고. 어쨌든 5천만 원으로 서울 출퇴근 가능 지역을 봤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똑똑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어디를 샀을까요? 3번 신도시입니다. 네, 3번 신도시 20평대 아파트. 네. 기존에 이분이 굉장히 임장도 많이 다니고 네.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네. 거기를 사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다녀와서 네.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된 곳이 이제 3번 신도시. 현장 다녀와서. 네네. 4호선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1시간 이내로 가죠. 한 그러니까 시간 40분 정도 이제 40분? 강남역까지도 갈 수 네네. 있고요. 지금 1호선 금정역이랑 4호선 이제 3번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학군이 괜찮나요, 이쪽은? 네, 학군도 이제 네. 평촌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고요. 아, 평촌 학원가. 네, 평촌을 따라가는 곳이 이제 네. 3번 신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수요가 많은 지역. 그리고 여기 3번이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 네네. 3번도 이제 1기 신도시인데 그쵸. 네. 이제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사실 뭐 분당이나 평촌은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첫집 마련하는 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곳이 3번 신도시인 거죠. 네네. 네. 어. 거기에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네. 재건축 호재에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요. 네네. 지금은 또 약간 하락장이어서 분위기가 또 그 얘기가 쏙 들어갔지만 네네. 앞으로 또 계속 나올 수 있는 얘기이고 그렇죠. 상승장이 한번 또 되면은 재건축 호재가 또 더 좀 플러스가 많이 되겠죠? 네, 그리고 30년이 넘어가면 사실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얘기가 나올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GTX 이제 C 노선이 곧 착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 위에 보시면 금정역도 이제 GTX C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런 호재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는 소액 투자로 접근 가능 지역. 네, 그래도 맞습니다.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여기가 좀 저렴한 저렴한 편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지금 20평대, 4억대에 또 접근이 가능한데요. 네네. 개발 호재나 이제 상승장일 때 6억대 넘게 가다 보니까 높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다 많이 하락한 상태여서 4억대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럼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대 미혼 수도권 첫집 마련 성공. 매매를 4억 2천에 하셨네요. 4억 네, 2천. 4억 2천하고. 24평 4억 2천에 매수를 했어요. 아, 특례 보금자리로는 이거를 사용하셨네요. 그죠? 네. 대출이 3억 3,600. 네. 그래서 이 대출 이자가 120.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고 월세를 주고 차액만 납부해서 네. 이제 매수를 결정한 겁니다. 네, 그 차액 30만 원인데, 그럼 어쨌든 1년에 지금 360만 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죠? 그런데 지금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3천만 원 상승한 거죠? 지금? 네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보면은 거래되는 거라든지 이런 분위기만 봐도 네. 어느 정도 가격이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4억 2천도 사실 샤시 빼고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월세를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6억 정도를 했던 아파트가 지금 4억대니까 이때는
대신에 그 재건축 호재가 좀 있었던 거죠. 뭐 리모델링 호재도 리모델링 호재? 있었고 네. 이제 뭐 GTX 얘기도 있어서 네. 그 상승장에 급격하게 또 올랐었죠. 그래서 지금 뭐 20년도 4.1, 4.5 됐다고 하면 어쨌든 이 정도는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딱 5천만 원으로 이 정도 했다고 하면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대출인데 어떻게 월세를 구하나요 하는데 대출이 있어도 월세 보증금이 법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주는 범위가 있어요. 지금 3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5천에 90으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억대 아파트 보실 때도 만약에 특례 보금자리 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월세 세팅을 하신다고 했을 때 네. 중요한 거는 월세랑 전세가 잘 나가는 지역인지가 좀 중요합니다. 아, 임대 수요가 좀 풍부한 지역인지는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매물이 이제 꽤 있었는데도 네. 전세나 월세 매물이 워낙 잘 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3분 신도시 자체가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지 않게 월세나 전세 임차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거 사고 나서 이자를 좀 더 내야 된다 하는 거는 그 심리적 허들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지역에 대한 공부와 확신을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투자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유주님은 이건 한 어느 정도 가격 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막 6억 이상 넘어가기는 힘들겠지만 네네. 차츰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또 재건축 호재라든지 하면 좀 시간 여유를 두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360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이면 3년에 거의 1,000만 원이니까 그죠? 이미 지금 9년치는 된 건가요? 여기서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죠? 제가 그랬거든요. 아파트를 사고 나서 팔진 않았지만 이게 팔기 전에는 사이버머니예요. 왜냐하면 시세표만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세표를 봤을 때 이게 가격이 오르고 있구나 그러면 정말 돈 번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종잣돈이 5천만 원 있을 때 엄청난 상승을 원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수익을 원해서 갭만 5천인 걸 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혹여나 뭐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고민했을 때 네. 자기가 이제 감당 가능한 4억대에서 골랐다는 것도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5천만 원 또 보증금 내줄 수 있고 본인이 또 실거주로 한다고 하면 요즘에는 월세도 아파트 높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아파트 100, 200, 300 그 이상 내고 사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어쨌든 지혜롭게 잘 마련해놨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사례. 서울 포기했던 맞벌이부 서울 아파트 매수한 사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도 지금 네. 당첨됐다고 얘기 들었을 때 네.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네네. 본인도 기뻤지만 저도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터디 수강생 분이긴 한데요. 스터디 수강생. 네.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게 혹시 메일인가요? 그 스터디에서 이제 내 집 마련 상담을 해줬을 때 이제 네. 질문을 했던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현재 가진 종잣돈으로 갭 투자가 가능한 경기도랑 지방을 고민하고 있다고 메일을 보냈었어요. 네,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현재 가진 종잣돈으로 가능한 경기도와 지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잣돈은 1억 원 내외입니다. 네. 1억 원 내외이고 원래 이제 투자금은 한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7천. 고르고 있었어요. 네, 7천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지방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경기도를 해야 될지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 투자금은 적은데 그래도 사는 거는 기왕이면 아까도 보셨잖아요. 경기도 1위하고 경기도 30위하고 나중에 상승장으로 전환됐을 때 치고 나가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뭐 지방은 사실 아무리 잘났어도 한 박자 늦는 거는 그거는 뭐 불변의 진리잖아요. 지방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기왕이면 수도권 그리고 상급지 일로 가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거주를 하시고 본인 집이 지금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서울에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네, 서울에. 네. 한번 볼까요? 이분께 이제 서울 아파트 청약도 병행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중요한 건 무주택자에다가 가점까지 높은 분이셨어요. 무주택의 가점이 네. 높으셨구나. 네네.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종잣돈이 적고 네. 하다 보니까 아예 서울은 생각도 안 하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종잣돈이 적어서 네. 그런 게 뭐 지극히 정상일 것 같아요. 뭐 7천만 원이고 1억 원 있지만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뭐 7천 정도라고 하면 내가 이 돈으로 어떻게 서울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서울 아파트 청약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지금 보이는 지도의 화면은요.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들인데 네. 제가 이제 표시한 데가 동대문, 레미안, 라그란데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제 분양을 했던 곳이고요. 네네. 여기가 이제 3,000세대가 넘는 곳이고 네네. 일반 분양이 920세대 정도 나왔던 곳이에요. 아, 3,000세대 넘어요? 네. 오, 그리고 엄청난 대단지네요. 네, 네. 저기가 이제 이문 뉴타운인데요. 네네. 동대문구에서 이제 대단지가 거의 아파트가 많이 없는데 네. 표시한 레미안 라그랜드랑 그 네. 앞 옆에 있는 초록 약간 녹색깔 같은 네, 거기가 이제 그것도 있어요. 3구역인데요. 네, 그 3구역. 여기가 이제 4,0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네. 합쳐지면 7,000세대 넘게 이제 이두 변모할 개가 겁니다. 합해지면 엄청나겠네요. 7,000세대가 넘는다고 하면. 네. 네. 그리고 또 맞은편엔 또 4구역이 있어서 네네. 어쨌든 다 이제 입주를 완성하게 되면은 전체가 또 바뀌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대단지 지역은 항상 이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네. 뭐 편의시설부터 해서 주변에 좋은 시설도 들어오고 살기 좋은 곳으로 계속 변모되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제 네. 동대문구를 추천했던 거는 추천했던 이유? 네, 추천했던 이유는 네네. 첫 번째는 동대문구 대단지가 없는데 이제 많이 없는데 네. 동대문구 대단지 입주 아파트가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서울 도심에서 사실 광화문 쪽이라든지 이제 출근이 또 편리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동대문구입니다. 출퇴근이 좀 용이하다. 네. 네네. 세 번째는 네. 이제 1호선 외대암역이랑 신의문역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네. 네 번째는 지금 서울 자체가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뭐 전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요건이 있었는데 거주 요건이 있었는데 이제 2년 보유만 해도 되고 2년 보유만 해도 되고 뭐 임대를 내야도 되고 네. 아니면 전매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1년 이후에 전매 해제 이후에 분양권을 매도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네. 네. 여러 가지 해제로 인해서 일단은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 사람도 전입 요건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 다음 수요자도 찾는 게 좀 수월하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이제 본인한테 이제 가능한지도 봐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이 높고요. 또 보유 현금도 가지고 있고요. 월급이 또 많은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중도금 대출이나 대출 받던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네. 같이 이제 청약을 넣었는데 네. 여기가 60대 1이었거든요. 60대 1. 네. 오, 근데 셌구나. 1순위로 당첨이 됐습니다. 와, 60대 1이면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네요. 네. 이거는 지금 가격대인가요? 네, 가격을 지금 30평이 당첨이 됐고요. 30평. 분양가 9억 5천이었는데 네. 지금 주변의 아파트를 보면 밑에 이제 외대암역 밑에가 네. 휘경 뉴타운으로 휘경자의 디센시아랑 지금 네. 휘경 SK뷰 가격을 제가 가지고 네, 왔는데요. 이거 두 개 지금 가격 갖고 왔고 지금 청약 비교 대상지는 이쪽입니다. 네. 휘경 SK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인데 19년도 입주를 해서 하는 곳인데요. 네. 24평이 이제 9억대, 8억 9천에서 9억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디센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0억대에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10억대. 24평이고 당첨된 건 30평이고요. 네. 그러면 9억인데 거의 이제 24평이랑 비슷한 가격대에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 30평 조합원 매물 네.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10억 5천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합원 매물이랑 비교하면 시세 차익 1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할 때가 되면은 네. 충분히 2억 정도 상승은 가능할 걸로 보고 네, 있습니다. 입주장에서는 또 한 2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얘기했던 게 제가 좀 마음에 이제 너무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때 한번 행크 비어 축제에서 만났거든요. 아, 비어 축제 오셨어요? 네, 저 오. 로아님이라는 분인데요. 네네. 1년 동안 굉장히 임장도 많이 다니고 하셨는데 네. 본인이 이제 서울에 당첨되고 나니까 서울 아파트를 갖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네. 아 저도 너무너무 기뻤던 그런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갖고 있는 돈에 지역을 맞추지 말고 내가 소액이어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서울이나 주요 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긍정으로 보면서 이렇게 1억 미만으로 해내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사례를 표본으로 삼고 내가 또 도전할 당시에는 조건들이 좀 바뀌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만 잘 챙기신다고 하면 그 그렸던 목표는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터디할 때 동대문구 임장도 다니고 아, 여기를 네. 한 2달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임장도 많이 다니고 비교해보고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 가점이 또 높다 보니까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행크 에듀에서 베니아님이 이제 분양권 청약 강의를 하고 있으신데 이분은 이제 스터디 끝나고 청약 수업도 들으셔가지고 네. 그 타입을 또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받아서 그것도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베니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행크 회원분만 이미 4,000건 이상을 당첨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약 같은 경우도 다 아파트에 포함된 거예요. 이 아파트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시세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될 지역까지 알아본다고 하면 내가 가진 기술을 더 활용할 수 있고, 또 청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만 내고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정말 소액으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한 가지씩 강의를 수강을 해서 나한테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강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전세로 살다가 똘똘한 서울 내 집 마련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신혼부부였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했지만 아직 혼인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 결혼했지만 네. 여기 있네요. 결혼했지만 아직 혼인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정부에서도 봐야 돼요. 이런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혼인신고 대부분 안 했어요. 네, 왜냐면 한창 상승장 때 네. 21년, 20년도에 혼인신고하는 것 자체가 바보라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안 하고 계속 이제 청약을 도전하고 있었는데 네네. 청약을 도전하면서 또 안 되니까 하락장에 매수할 집도 알아보고 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네. 처음에 보내셨었어요. 이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은 창원이었나 보죠? 창원? 예, 맞습니다. 창원은. 네네. 그래서 고민을 보면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데 거주 지역 내 청약을 도전을 해야 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매수가 가능한 분양권을 사야 할지 고민입니다. 조금 더 저렴한 전세로 이동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요 라고 네. 지금 이렇게 요청하셨다는 얘기죠? 네, 기존에 4억대에 이제 전세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전세로만 살다 보니까 전세를 옮기고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 22년 11월 때가 언제냐면 그 23년 1월에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다 규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규제 지역 밖에 분양권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올해 1월 3일에 규제 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거주 지역 내 청약 추천할 때는 22년 11월인데 이때는 규제 때문에 서울의 거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2년 11월에는 지방 내에 했는데, 그러니까 거주 지역에서 했는데 이때 당첨이 된 건가요? 충분히 창원에서도 괜찮은 단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거주 지역에 창원에 도전을 해라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12월 달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일단 뭐 여유진님께서 무조건 서울만 한 게 아니라 거주 지역 내 청약도 괜찮다. 네. 특히 창원은 괜찮은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해보셔도 된다라고 조언을 드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덜컥 25평이 당첨이 네, 당첨이 됐습니다. 네, 됐는데 네네. 막상 1월 3일 이제 된 거예요.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고 그러니까 12월에 당첨됐는데 1월달에 또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된 네, 거죠.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아, 그리고 본인이 이제 당첨된 것 중에 여러 개 이제 많이 가고 싶었던 아파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막상 당첨된 곳은 1순위로 가고 싶었던 곳은 아니고 네. 한 2, 3순위 정도여서 거기에 이제 입주할 생각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1월 3일이 됐는데 네. 이후에 이제 하락장이 되고 규제가 풀리면서 한창 둔촌주공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 예비 당첨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 올림픽 파크 포레온. 네. 저거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엄청 핫했고 네, 올림픽 파크 네. 포레온. 이게 예비 당첨됐었나요? 본인이 분양권을 갖고 있어서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네. 청약에 넣어봤는데 네. 예비 당첨이 된 겁니다. 아, 청약 넣었는데 네. 예비 당첨된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예비 당첨에 된 사람이 많았지만 네.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그쵸, 다들 하락장이었죠. 네, 포기하고 이제 아예 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죠. 여기 적혀놓은 뭐 둔촌주공 계약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뭐 계약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카톡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이게 스토리.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분양권이 2개가 있다 보니까 네네. 첫 번째 이제 카톡에도 보면은 얼마를 냈고 본인이 얼마가 지금 필요하고 나중에 2개를 만약에 가져가게 됐을 가정까지 다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자금표를 계산해봤을 때 되게 부담스럽다는 생각에 2개는 감당할 수 없다. 네, 네. 또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또 주변에서 저희 스터디원들이 많이 이제 당첨이 돼서 가져가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럼 포기하더라도 무순위 추첨 현장은 가봐야겠다 하고 그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무순위 추첨 현장을 갔는데 네. 거기서 좋은 동호수가 당첨이 됩니다. 오. 네, 그러면서 그래요? 또 주변에서 이제 스터디 한 친구들이 본인도 가져가는데 해야 된다. 그 분위기를 이제 같이 응원을 해주니까 네. 다시 또 계산을 해보면서 네. 또 조언을 했었는데 네. 만약에 당첨이 됐을 때 무리해서 가져가지 말고 하나는 또 팔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 팔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거예요. 아, 기존 걸 하나 정리하면 되는데. 네, 정리하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갖고 간다는 걸로만 계산하셨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고 결국엔 청약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분양권을 잘 사고 팔고 하는 분들 보면은
거는 개수만 늘려가는 게 아니라 또 자금 여력이 안 됐을 때는 하나씩 좀 정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올림픽 파크포리오는 근데 지금 여유진님께서 적극 추천하셨던 말씀이시죠? 네, 이때가 굉장히 하락장이었는데요. 네네. 정말 저도 이제 갈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쯤 만약에 취득세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사고 싶을 정도로 네. 저는 둔촌주공을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 네. 규제 지역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뭐 8년이다 이런 얘기, 그렇죠. 전매 제한 8년. 네, 겪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그러면 사실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지방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살고 싶지만 또 현실적으로 사실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전매 제한도 이제 풀어주겠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실거주도 안 할 수 있게 바뀌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지방분들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대책에 가장 또 혜택을 받은 단지 아닌가요, 여기가? 네, 그래서 둔촌주공 살리기 뭐 네. 이런 정부 대책이었다 이런 얘기도 그쵸. 있죠. 그래서, 근데 그만큼 둔촌주공이 지금 만 세대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여기가 보니까 세대수가 엄청나잖아요. 9,500세대 네. 정도 되는데 네. 만 세대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실 만 세대면 미니 신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1만 세대면 이거 하나 죽이고 살리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엄청나죠. 네, 바뀌었을 건데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12,000세대고요. 아, 12,000세대. 12,000세대고 예. 9,500세대는 이제 헬리오시티가 헬리오시티. 9,500세대. 네네. 네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재건축 단지로는 가장 최대 단지입니다. 맞아요. 최대. 그래서 만약에 들어온 이유를 본다고 하면 네. 강동권의 랜드마크가 될 아파트인 거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랜드마크. 그리고 지금 현재도 5호선 둔촌동역을 지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9호선 둔촌 오륜역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권이나 사실 잠실 출퇴근 수요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네, 강남 잠실까지도 출퇴 가능하니까 뭐 수요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리고 신설되는 초등학교까지 하나 더 해서 네. 현재도 위례초, 둔촌초를 끼고 있는 초품화입니다. 아, 이거 현재 있지만 신설되는 초등학교도 하나 더 있을 예정이고요. 네네. 동북중, 동북고도 같이 네. 옆에 있습니다. 일만 세대니까 막 초등학교도 많이 짓고 확장도 하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죠? 학교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네.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올림픽공원, 또 아산병원도 가깝고요. 네. 롯데월드, 뭐 잠실생활권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입지적인 걸로 보면 누구나 살고 싶지 않을까. 그렇게 1만 생각합니다. 2천 세대면 여기 주변에 좋은 게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거 세대 수만 보더라도 앞으로 랜드마크가 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인프라 말고도 여기는 정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세대 수 많은 곳은 사실 실패 확률이 그만큼 낮기도 합니다. 네네. 이분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행크에서도 올림픽 파크포레온 당첨이 됐다가 계약 포기한 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올렸던 글이에요. 아, 이거는 이게 칼럼. 22년 12월 14일 대책 네. 나오기 전에 쓰셨네요. 예. 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아, 이거에 대해서 네, 돈존주공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를. 네네. 근데 본인들은 또 전 재산이 달린 거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아, 전 재산을 넣어야 네. 되니까 금액 네. 작지 않으니까. 네, 여진님은 첫 이거를 둔촌주공으로 한다는 건 정말 잘하는 선택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때 당시만 해도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무너질 거야. 네. 또 헬리오시티도 지금 뭐 그때 한 7억씩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는 하락장이지만 10년 후에 올림픽 파크포레온 이 둔촌주공을 한번 좀 생각해봐라. 네. 사실 이 몇 줄만으로도 많은 긍정의 역할을 해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벤트에 만나면은 행크TV 보시는데 1년간, 2년간 행크TV만 봤다. 네네. 카페는 안 들어가 봤다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행크 카페를 들어오시면은 뭐 라이브에서 하지 못하는 이제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카페 칼럼도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워낙 빨리 바뀌고 네. 정부 대책이나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항상 나오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가 어떤지 보려고 하면 카페 칼럼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글들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방 지금 분양권 원래 매입하셨던 거를 매도를 하셨네요. 네, 최근에 이제 계산을 해보고 네. 조금 더 똘똘한 걸 가져가겠다고 해서 네. 분양권 갈아타기를 한 겁니다. 아, 분양권 갈아타기. 네. 이것도 여러분 세전이 아니라 세후예요, 세후. 네. 세후 4,300만 원. 와,
8개월 만에 지금 세후 4,300만 원. 8개월 만에. 12월 달에 받았던 거를 네. 이제 매도를 하면서 4,300만 원 수익을 얻었습니다. 네네. 4,300만 원 수익 얻었고, 그 다음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거 보유했는데 현재 시세로 3억 상승했나요? 네, 현재 네이버 시세로 한 10억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한 이런 3억 정도 분들은 상승했습니다. 정말 축하들 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8개월 만에 4,300만 원 수익 거두고, 그 다음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3억까지. 야,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자신감이 또 얻었기 때문에 지방 분양권 판 걸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넣기도 하고 네. 나머지로 또 다른 또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네. 그런 또 마중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어서 그러네요. 지금 이제 굉장히 4,300만 원 이거 수익 났으니까 이걸 또 투자를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현금화 했으니까. 이제 세 분의 이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예. 본인이 가진 자산에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 자산 점검이 먼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넣었을 때 어떻게 이제 가져가야 될지 플랜까지 좀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을 본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임장을 가고 또 계산을 해보고 이제 본인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또 열심히 발품도 팔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본인한테 이제 수익으로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돈 몇 억이 아니더라도 1억 미만이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살 수 있는 것도 계속해서 서울까지 좀 알아보고, 당첨되거나 매입해서 대출받고 월세를 났을 때도 추가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리고 확신이 섰을 때 임장을 많이 갔으니까 지역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고 매입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하고 자기 자산 점검, 이자 점검, 앞으로 계획까지 세워봤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할 수 있고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강남 여주님의 서울 아파트 사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인가요? 여기 네, 아파트? 거기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뭐 어플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요. 네네. 조금만 공부를 하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예전에만 해도 사실 뭐 어플이나 이런 정보들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2016년도에 샀던 아파트입니다. 네. 일단은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저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전세 그래프가 있고 매매 그래프가 있는데 이 간격이 딱 좁아지는 딱 이 타이밍이네요. 이게 우리 갭이라고 하는데 이 갭이 정말 좁혀지는 이 네. 타이밍이니까 저는 이걸 보자마자 이 타이밍 정말 적은 금액으로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기였구나 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저 때 네. 돌아가면 지금 다 사고 싶긴 한데요. 네. 그때 저거 살 때도 사실 저것도 금액이 큰 거였어요. 저것도 금액이 컸다. 네, 네네. 그래서 원래의 계획은 3천으로 이제 투자하는 거였었는데 3천만 원으로. 네, 그 아파트 비교를 해본 중에서 방진구를 선택했던 거는 네. 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돈을 네. 조금 더 주고 매수를 한 거죠. 갭이 더 작은 곳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이 갭 차이만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인하고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매수 이유, 이렇게 갭만 보고 투자한 게 아니야. 내가 매수는 여기 학군이 좀 좋았나요? 네, 그러니까 광진학군이라고 해서 이 강남 학군 다음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갔던 곳이에요. 네. 학군이 좋아서. 네. 네네. 그리고 실제 이제 학원가도 뒤편에 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뭐 2호선 라인은 사실 꼭 눈여겨봐야 하는 곳이잖아요. 여기 2호선. 네. 네. 초록 색깔 2호선 라인. 네. 이제 구의역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네네. 제가 지금 구의역 빌라를 그때 2009년에 낙찰 받았는데요. 네. 여기는 뭐 공실이 없어요. 월세도 엄청나게 그쵸, 잘 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게 구의역의 빌라, 지금 월세가 빌라인데 거의 한 150에서 170 그렇게 넘게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역세권이 있어서 이게 네. 좋으니까 임대 수요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네. 빌라도 잘 되더라고요. 네. 그다음 또 개발 호재. 그러니까 동서울 터미널이 지금은 이제 개발을 하기로 됐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개발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저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사실. 네. 워낙 이제 시외버스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 문제가 많아서 분명히 저기는 개발 얘기가 나올 거다 네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여주님께서 이걸 보시면 그래도 수요도 충분하고 개발 가치나 이런 부분도 있는 부분을 선택했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본인 아파트 매매 계약서인가요? 네, 제가 매수했던 거고 네. 이제 매도를 해서 매도한 것까지 매매를 같이 5억 6,300만 원을 했고 이거 지금 매도 언제 하신 거예요? 그 올해 했습니다. 올해 네. 2023년도에 네.
어쨌든 하락장에서 한 거네요, 그죠? 네네네. 최근이니까. 최근에 한 거예요. 오, 이게 숫자가 하나가 더 늘었네요, 그냥. 11억 4천. 이거는 5.6억. 야, 많이 버셨네요. 저 슈퍼챗 좀 쏘세요, 본인도. 네? 어쨌든 5억 6천에 매수를 해서 23년에 11억 4천, 5.7억. 5억 7천만 원 수익을 얻었고, 이거를 보면 여기 계속 지금 전세로 놨었었나요? 네, 전세로 났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처음에 6천 갭이지만 매년 8천만 원씩 좀 수익을 얻었다. 네. 그래서 자는 동안에만 가격이 올랐나 보죠. 어쨌든 네. 아파트가 돈을 물려주었다. 네. 정말 많은 아파트가 있지만 물론 좋은 지역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도 내가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하게 될 때는 무언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그런 돈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포인트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의주님께서 돈 되는 아파트를 고르는 팁, 또 사람들이 많은 수요를 발생시키는 거 한번 좀 정리를 했는데 네. 설명을 해주시죠. 첫 번째는 신축, 대단지. 아, 대단지. 네. 왜냐면 신축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대단지인지. 대단지인지. 이게 돈 되는 아파트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이제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교통이 정말 그렇기 중요하니까. 때문에 역세권인지 이 네.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역세권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학군지 아파트인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인구가 없어지면 학군은 필요 없다, 이제 서울대 안 가도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 당분간 20년 정도까지는 학군지 아파트가 유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키워보는 가정이라고 하면 사실 이 학군 때문에 이사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직장보다도 요즘은 대중교통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물론 직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 이런 학업 환경 때문에 이사를 하고 아파트를 구입해 놓고 가는 게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학군도 꼭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학군지 아파트가 유망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네. 뭐냐면요, 21살, 22살 나이로 따지면 그런 분들이 집을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네. 종잣돈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정부 대책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 주택, 주거 지원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네. 출산을 하고 나서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네네. 어떤 수요층이 많이 움직이냐를 봤을 때는 학군지 아파트를 찾는 학령기 자녀 수요층이 집을 많이 산다는 얘기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학군지 아파트가 앞으로도 유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실버 세대가 많이 사는 곳은 어차피 사고팔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 변동이 공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이런 학군지 아파트가 또 가장 또 예민하게 네. 반응하고 주부분들이 또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이 활발하기도 합니다. 실버 세대들은 많이 팔려고 하겠죠. 네네. 네. 그래서 학군지 아파트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개발 호재 및 재건축 호재가 있는 거 기왕이면 네. 그래서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너무 개발만 보기보다는 추가적으로 개발 호재는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재건축 호재가 있으면 당연히 또 신축이 될 거기 때문에 같이 보면 좋고 이 네 가지가 같이 된다고 하면 더 좋겠죠. 네네. 네. 저는 부동산 투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실제 회원분들 사례, 강남 여의주님의 사례로 보니까 정말 더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뭐 미국 금리는 더 인상했다고 하지만 사실 행크TV 송사무장쇼를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아마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저는 좋은 성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9월이면 항상 이사철 생각나잖아요. 가을에, 봄, 가을이 이사철이란 말이에요. 올해 초에 이제는 가을 되면 역전세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거다. 이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교수님들, 저도 교수인데 이제 이른바 어쨌든 이론만 하셨던 분들이 조금 나와서 가격이 정말 폭락할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자 2023년 하반기는 이 기사 하나로 또 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요 공급에 따라서 부동산 움직일 거기 때문에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뭐 올해나 내년 정도까지는 이제 공급이 더 있을지 몰라도 네. 중요한 건 2, 3년 후에가 또 문제입니다. 네네. 지금도 계속 뭐 공급난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인허가를 해주는데 인허가 중에서 착공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시차적으로 나중에
공급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공급 대란이 오는 그 연도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라이브에서도 말했지만 뭐 순살자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순살 뭐 LH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네. 공급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멈춰서는 공사 현장도 늘어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가격이 지금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지 좋은데 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그 건설사들이 지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반복돼요. 이게 공급이 항상 많이 됐다가 부족했다, 많이 됐다 부족했다. 이거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락을 반복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상승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지으려고 해요. 그때는 또 많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하락장으로 전환됐을 때 좀 가격이 더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 거지 제가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전세 매물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는 다시 전세 가격 상승으로 전환되고 또 그 가격에서 내년 내후년 또 지났을 때는 과거의 임대 시세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체되어 있다고 하면 이 공급을 억지로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LH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허가 부분에서 더 지연되고 더 이제 탄탄하게 가기 때문에 아마 공급 시기가 그렇게 빨리빨리 짓는 거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타이밍에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될 건지 저는 뭐 그냥 이미 답은 나와 있지 않나. 예. 어떤 자세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나,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나, 여러분들 송사무장 씨와 함께 하신 분들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금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월세로 많이 갔잖아요. 아, 그쵸. 월세로 많이 갔죠. 예, 근데 이제 금리도 좀 안정되는 추세고 하니까 이제는 또 전세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원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월세로 갔지만 그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이 다시 전세 수요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전세 수요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이제 일단 오르려면 전세 가격도 올라야 되는데 네, 전세 가격이 올라야죠. 여기서 더 빠질지 아니면 조금 더 오를지 그거를 한번 지켜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또 이제 전세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도 이제 전세를 거주를 해봤고 월세도 많이 거주를 했고 원룸에도 살았는데요. 네. 가장 이제 힘들었던 거는 내가 이제 이사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그럴 때가 너무 이제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한 채가 주는 의미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여력이 안 될 때는 전세를 이용하는 거는 정말 좋은 제도지만 자산 상승과 보금자리를 위해서 지금쯤은 내 집 마련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랑 어쨌든 되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원래 5월 초에는 거래가 되지 않고 올해 지금 부동산 경매가 정말 최고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직은 시장이 전환되지 않았지만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를 고르고 첫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지 행크에서 이제 경매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 집 마련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지를 해드리면 여유주님 아파트 혼자만 하셨는데 사실 저도 아파트 많거든요. 예, 그렇죠. 사무장님 예. 아파트로 수익 엄청 많이 내셨죠. 저도 아파트로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번에 강남 여유주님과 제가 콜라보로 내 집 마련반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 집 마련반을 준비해서 행크에서 경매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좋은 방법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또 강의 들으신 분들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2시간 40분 순삭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9월 넷째 주 송사무장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